시장 공감텔의 하이라이트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에 출발 지금 잘 시작한 지 1시간 반가량 됐는데요. 시초가보다도 조금 더 밀리네요, 이사님. 아침에 장이 약세로 시작을 해서 약간 네. 밀리고 있죠. 이제 밀리는 이유는 다 알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불 관세 부과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미국장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죠. 근데 지난 7월에 340억 불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 160억 불인가요?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2천억 불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물론 그 문우 씨나 류어가 만나서 계속 협상을 하지만 2천억 불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관세가 그 부과되는 시점은 한 2, 3주 정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무역 분쟁이 시장에 화두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일부 해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미국장이나 중국장이나 추세를 미국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추세를 돌파하거나 또 중국은 뭐 내려가고 있으니까 추세를 하향 이탈하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딱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미국은 지난주에 고점 부분에서 멈춰 있고 중국은 지난번 저점에서 아랫꼬리가 생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2천억 달 관세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2천억 불의 관세가 이전의 주장은 뭐냐면 25%였어요. 근데 이번에 10%로 줄었죠. 시장에서 1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25%를 관세를 부과했을 때 올 수 있는 부담감이 엄청 크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완제품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현재의 모습이라면 25% 관세가 굉장히 힘들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거 협상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화두는 부과인데 시장 내부적으로는 이게 진짜 될까에 대한 의구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뭐 340억, 160억을 했지만 2천억 불은 전체 대중에서 수입하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패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저는 사실 일단 협상에서 이기기 위한 압박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이제 미국장, 중국장을 한번 다시 보면 정말 차트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이러한 사고인데도 미국은 뭐 아주 잘 가고 있죠. 예상대로 10월, 9월 마지막 주 그때를 좀 타켓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역력하죠. 후행 스팬도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고 목표치 연장선을 가기 위한 공간 이격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정말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제가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중국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입니다. 그냥 멈춰 있죠. 여기서 지난번 외국인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그 뭐 중국의 뭐 국가대표팀 뭐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해석하면은 이거 무역 전쟁에서 숨죽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일 수 있지만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힘을 응축하는 과정 정도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시장이 패닉으로 갈 상황은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오후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로버트 실러라고요. 이분은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그리고 예일대 교수인데 제가 이 시장을 잘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는 사람 중에 실러 교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사람, 닥터도 다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 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실러라든가 누리엘 루비니 같은 사람들은 정말 시장을 거의 근접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이 CAP라 그래가지고 경기조정 주가 수익률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그 주가 수익률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33배 정도가 되고 있다. 17년 대비로 33배가 되는데 17년 전 대비로 33배가 되고 있는데 17년 전에는 45배가 되고 있다. 아주 위험 국면이 있다. 이거로 보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실러 교수가 이런 말합니다. 기업이익에 속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의 상승의 기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했어요. 기업에 감세를 해줬고
세금 감면을 해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버리는 바람에 기업들이 이익을 내긴 했는데 그 이익이 감세로 속고 있는 거죠. 감세에 의한 이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보면 뭐 대공황이라든가 뭐 2000년도에 어떤 그 1980년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 이익은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위기는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을 꼭 기업 이익이 좋은 거로 해석해서 시장을 볼 상황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도 상당히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위기가 사실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시장에 연준이 계속해서 그 제로 금리를 오랫동안 가져갔고 그 상태에서 또 양적 완화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가는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다 무시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길어지는 대신에 어느 순간인가 악재가 터지면 그게 정말 시장에는 그 계곡 같은 게 아주 깊은 계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시점으로 뭐 루니엘 루비니는 뭐 202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내년도를 보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한 3월 정도 상반기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하반기를 보고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험한 국면이 도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코스닥이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코스닥을 하락시킨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이오 기업들의 회계 이슈. 근데 그 회계 이슈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바이오들 다시 기지개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바이오들의 수급이 몰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재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낫다. 그 말 아마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코스닥을 한번 보면 일단 그 핵심은 뭐냐면 20주선이 사실 꺾였어요. 이렇게 꺾였어요. 꺾였는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고 그냥 시간 이동으로 해서 그냥 통과가 될 거다. 그냥 통과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조정은 20주선 위에서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고 하기 어렵죠. 다만 일목균형표사의 주가 발수로 후행스팬이 지금 이 캔들의 장대 음봉과 양봉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이 코스닥은 이번 주보단 다음 주가 더 중요하죠. 근데 다음 주는 또 우리나라가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시장이 쉰다.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우리나라 조금 반대로 좀 운이 없을 수 있겠다. 뭐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상황으로 본다면 일단 다음 주 상황을 봐야 된다.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목금 정도 있으니까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로 보시면은 지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이 조정은 잘 주는 조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양봉을 줬기 때문에 한번 음봉을 주면서 의구심을 시장에 줘서 물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시점이다. 특히 5주선이 올라선 거를 보면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해야 되고 오후장이나 그 시의 모습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할까라는 부분까지 마지막 인사이트 3 알아봤고요. 오늘 김동섭의 인사이트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 주기 때문에 크게 뭐 위로 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여기서의 분명한 그 종목 수익 있을 겁니다. 시장공감대와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